이렇게만 보면 역시 학원이니까 학원 원장이니까 사교육 되게 조장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가르쳐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 되게 좋게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낼 수 있어야지.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보고 정말 많은 경험상에서 나온 이게 진짜 최소로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설명에는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이 아니죠. 저번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의대 정원 이제 확대한다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쉬워질지 어려워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원 뭐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 가입해 주시면 뭐 이렇게 설명회 같은 정보나 입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한 4년 전,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호 원장이고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하고 이제 16년째, 올해로는 이제 벌써 한 횟수로는 17년째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 여기 하기 전에는 뭐 강동, 송파, 그 다음에 분당에서 오래 하고, 여기 이제 반포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친 지 이제 한 3년째, 이제 횟수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MBTI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저 ESTJ인데 다들 되게 잘 아시는 MBTI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한 관리자라는 걸 갖고 있는 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수업을 많이 해보면은 선생님 되게 깐깐해요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어서 학생들이 뭐 축하한다고 편지도 주기도 했는데, 거기에 편지에도 항상 되게 비슷한 내용이 써 있어요. 선생님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잘 챙겨준다는 게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성격상 되게 공과 사를 잘 구별하고 아이들을 되게 좀 다그칠 땐 되게 다그치기도 하고 챙겨줄 때 잘 챙겨주는 성격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렸고, 의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그냥 의대를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들 의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데, 의대에 대해서 막상 잘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없기도 해서 의대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의대 입시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먼저 간단하게 할 건데요. 서울 소재에 의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개 대학에서 의대라는 학부를 뽑고 있는지? 7개, 조금 더 많아요. 9군데에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성대, 연대 등등 해서 서울 소재에는 의대가 총 9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지방대 의대까지 합치면은, 지방대 의대에는 총 꽤 많아요. 29군데에서 뽑고 있어요. 근데 정원이 사실 미니 의대라고도 많이 불리죠. 보통 서울 소재에서 좀 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내외가 의대 정원인데, 미니 의대라 그래서 지방대 의대는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뽑는 의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집 정원이 보면은 총 서울 소재에는 861명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명 정도는 뭐 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시로 한 475명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로 각각 이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정시로 보면 수시로 조금 더 많이 뽑고 있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로 뽑는데, 학종으로 제일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 플러스 여러 가지 비교과, 그다음에 논술은 내신 조금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고 논술로 보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정시는 수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거는 내신의 영역이 전혀 없이 거의 수능 100%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영역별로 반영 비율은 다른데 내신은 안 들어가고 수능만 100%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2,000명이 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지방의 인재로 뽑고 있는 걸 한 60%까지 뽑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의대에서 2,000명 중에서 60%를 뽑으면 나머지 한 80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이 800명에서도 수도권 좀 지방으로 배치하다 보면 사실 서울 소재에서는 엄청 크게 의대 정원이 느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뽑고 있는 정원에서도 보통 정시의 비율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를 정시로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800명이 오롯이 서울에 다 배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근처 파락군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정시 인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야 한 200명 정도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00명이 정말 엄청 많은 숫자죠. 지금 뽑고 있는 거에 거의 한 60, 70% 정도가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멈추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00명, 300명이 는다라고 해서 정말 쉬워진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20년 전 입시와 다르게 지금은 너무나 대학이 서열이 다 줄 세우기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 지역 의대부터 티오가 차고요. 서울 지역 의대가 다 차면 수도권 의대 차고, 거기 차면 이제 지방대 의대까지가 쭉 순차적으로 다 찹니다. 지방대 의대까지 다 차고 나면 이제 치대, 한의대가 그 다음 차게 돼요. 치대, 한의대도 쭉 차고 거기도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약대가 차게 되고, 여기까지 그냥 보통 메디컬이라고 얘기하는 학과들이죠. 거기까지 다 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서울대부터 채우게 됩니다. 예전에 뭐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의 몇몇 학과들 또는 연고대의 몇몇 학과들은 의대보다 높은 점수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제일 주요 학과들, 뭐 고대 뭐 법대가 있었을 때, 아니면 뭐 연대 경영이라든가. 서울대는 웬만한 각 탑 학과들은 의대보다도 높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의대 먼저 싹 다 줄 세우고, 한의대, 치대 줄 세우고, 약대 세우고, 그 다음 서울대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2,000명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우리 아이가 연고대 갈 성적인데 의대 갈 수 있을까가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의 T1은 지방대 의대 갈 수 있을 만한 학생이 수도권 의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수도권 의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 소재 의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점수가 조금 미달돼서 나는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치대나 한의대 정도 지금 수준에서 갈 수 있을 학생들이 의대, 지방대 의대를 조금 더 노려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엄청 쉬워졌다라기보다 피라미드로 줄 세우기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티오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지방에 있는 29개에서는 한 2,100명 정도 뽑게 되고요. 이 2,100명 중엔 수시 그리고 정시로 각각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가 한 1,300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방에서는 훨씬 더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방대 의대에서 뽑고 있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지역 인재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3년 거주하면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소재에서 3년 거주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거주해야 되는 것까지도 돼요. 그래서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명 같이 이사까지 다 해서 지방에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 그 지역 소재 의대에 입학할 때 지역 인재가 가능한데, 28년도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갈 때는 6년 거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인 학생은 지금 전학가도 늦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를 하려면 지금 초등학생일 때 이사 가서 6년 동안이나 거기에 버텨야 되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우연히 한 2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지방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역 인재로 이사 가는 붐이 한번 일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우연히 이게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지역 인재가 늘어나면 너무나 좋겠으나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다음에 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3년이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길어요.
그 지방으로 갔을 때 이 모든 어떤 교육이나 모든 메리트를 다 버리고 6년 동안 오로지 다 공부를 할 가능성이 되게 적고, 그다음에 3년 정도를 가면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되게 어렵기도 한데, 보통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완성된 아이들이 의대 가거든요. 진도도 이미 끝나고 어느 정도 점수도 1차적으로 다 완성이 된 학생들이 지방에 가서 이제 스스로 내 공부 시간 100% 확보한 다음에 3년 잘 보내면 의대 갈 수 있는데, 6년 전에 가게 되면 사실 한창 배워야 될 시기가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제 학군지랑 비학군지랑 이렇게 사교육 차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전년 절대 추천드리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올해 입결은 확실하게 다 발표가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작년 의대 입결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보통 1점대 정말 많이 나가서 1.3까지가 보통 합격선이라고 교과에서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내신, 고등학교 1, 2, 3학년 보낸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서 받은 점수로 받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1.3이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올해에는 이것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학생부 교과가 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능 최저가 보통 대부분 학교에서 3합 4를 하거나요, 아니면 4합 5, 조금 널널할 때 4합 6 정도가 돼요. 그럼 그렇게 뽑았을 때 최저 등급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능이 꽤 많이 어려웠어요. 뭐 킬러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등급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고요. 특히나 영어가 되게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1등급 수준이 한 4, 5% 정도밖에 처음 9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가 보통 항상 1등급, 영어에서 절대평가로 1등급을 맞아왔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비교해보면 한 5% 정도밖에 1등급을 못 맞아서 나는 이 정도 공부해도 영어 1등급이 당연히 나와 라고 공부를 했고, 그걸로 당연히 나는 최저를 맞출 거야 라는 생각이 있던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 떨어지고 2월 되고 하는 학생들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1.3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1.3이지 1.3이라는 등급이 나오려면 대부분 모든 과목 고등학교 3년 동안 1111 쭉 나오고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그게 한 1.2 정도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근처 학교에서 1등급 한 번 맞기도 되게 어려운데 3년 내내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전교에서 한 1, 2, 3등 정도까지,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의대 많이 보내는 휘문고나 세월고 정도 들어갔을 때 전교 한 6, 7등 정도까지가 그래도 한번 비벼볼까라는 정도고,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처에서 교과를 전형을 빼고 나면 이제 학종이 남게 되죠. 학종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조금 유하죠. 보통 한 1.3, 1.4까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선 내가 좀 써볼 만하다, 조금 나은데 여기서도 보면 숫자가 2로 시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1은 다 찍고 시작을 해야지 내가 수시로 의대라는 곳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2학년도, 그 다음에 22학년도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을 넘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같은 교과가 정말 수시로 가긴 정말 많이 어렵다라는 거 한 번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입학생 모집 정원을 비교하면서 보면 되게 더 확연하게 눈에 많이 띕니다. 의대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에 총 한 38개, 조금 자릿수는 뒤에 10자릿수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3,00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0명이 늘면 이제 매년 한 5,000명 정도를 뽑겠다라는 건데, 지금 올해 입시 기준으로 한 3,000명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대가 다 차고 나서 이제 치대가 차겠죠. 치대가 전국에 이제 한 11개 정도가 되고요. 여기 인원이 한 630명 정도를 뽑아요. 그 다음에 한의대가 차고, 한의대가는 한 715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치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대가 같이 이제 압세가 돼서 약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37개 합쳐지면 1,7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이렇게 뽑니다. 보통 뭐 의치한까지가 메디컬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뭐 약대까지 껴주는 곳도 있는데 조금 저희는 그래도 희망을 품기 위해서 약대까지 한번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한 6,100명 정도가 돼요. 전국에서 6,100명을 뽑고 그 중에서 수시, 정시로 보는데 수시로 조금 더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되게 허수가 있어요. 지역 인재가 이 중에서 거의 한 절반은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지역 인재를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서울 근교 아니면 이게 수도권에서 내가 지역 인재 전형을 다 빼면 한 1,000명, 1,000에서 한 1,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입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나면 정말 많이 되게 줄어들고 모집 인원 자체가 정말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한 6,000명이라고 하는데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 몇 명이나 봤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출산율이라 말이 많아서 20만 명대가 학생이 태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20년 전에 태어났던 학생들이다 보니 재학생이 한 28만 명 정도가 봤고요. 여기서 이제 재수생이 한 15만 명 정도 봤죠. 그러니까 거의 재수생 비율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까지 각각 합쳐서 전체 44만 명 정도 봤습니다. 44만 명이 수능을 봐서 이 중에 6천 명이 아까 말했듯이 의치한 플러스 약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백분위로 한번 볼까요? 백분위로 보면 서울 소재 이제 860명, 전국에서 상위 0.1%예요. 상위 0.1%라는 얘기는 1000명 중에 1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서울에 있고 이 근처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 한 999명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말이 999명이지 보통 한 학년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한 학년이 많으면 한 400명, 적으면 한 250명 정도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세 학교에서 한 1등 정도 되면 돼요. 물론 전국에서 통계 내면 좀 더 다르긴 하겠지만 러프하게 잡으면 상위 1000명 중에 1등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수 있다.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방 의대까지 합치게 되면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상위 0.6%가 되죠. 물론 지방에 있는 데까지 하면 좀 더 낮기도 한데 1%보다 훨씬 더 엄청 낮아요. 여기서 이제 2,000명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각각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서 각각 1.5배 정도씩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상위 0.1% 학생들이 가던 게 한 상위 0.15% 정도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위 한 0.6%가 갈 수 있는 게 전체 의대라면 한 1% 정도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치한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3,700명 정도가 되고요. 치대랑 한의대까지 합쳐지면 전체 상위 한 0.8%. 아직도 상위 1%랑 되게 멀어요. 약대까지 합치고 나면 이게 한 상위 1.2%가 됩니다. 그래서 약대까지 메디컬로 쳐줬을 때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야지 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대 이제 정원을 조금 더 늘렸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 PT가 좀 잘못됐네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씩 늘려서 한 0.15,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 1.4 정도 각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보면요. 22학년도, 그러니까 제 작년에 수능 100점을 맞았던 학생들이 한 2,700명이 돼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 아까 서울에 있는 의대 정원이 800명이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100점 맞는 학생들이 2,700명이에요. 수능에서. 이게 수학 100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지 그 정원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3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어서 한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다, 내가 그게 목표다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능 100점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지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보다 학생들이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초반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수능이고 나는 수시로 갈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수시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항상 따라 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은 어느 정도 되게 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통 의대를 이제 합격하는 이제 제 학생들이나 각각 보면은 수학을 잘 못해서 의대를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거든요.
수학은 항상 안정적으로 100 또는 하나 틀리거나 정말 많이 틀려야 2개 정도 틀려요. 그리고 보통 최저를 못 맞추거나 조금 삐끗하는 거는 대부분 과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 삐끗하면서 이제 학교 레벨이 달라지는 거지, 수학을 한 문제 틀릴 거 2문제 틀려갖고 학교 레벨이 달라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00점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알려드렸던 이유가 의대 입시라는 건 정말 엄청 어렵다라는 걸 계속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당에서 되게 오래 하다가 이 지역으로 오고 나서 보면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의사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나도 의사 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시켜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본인이 엄청 공부 잘하셨던 거는 생각을 못 하시고, 나도 의사니까 너도 한번 의사 해봐. 그리고 아이들도 꿈을 되게 자유롭게 잘 거예요. 왜냐면 아빠 엄마를 보면서 크다 보니까 되게 좋구나라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만 되더라도 너 뭐 할래? 그러면 아빠도 의사니까 저도 의사 한번 해볼래요. 되게 가볍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이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은 괴리감이 나거든요.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분명히 나는 공부 되게 잘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할까부터 시작을 하면은, 넌 왜 그 안에 못 들어가? 넌 왜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면 계속 안 좋은 말밖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짧게 1, 2년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닌데 중간에 학생들이 되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에 도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정말 잘하는 거고,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라는 과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을 한다라는 거면 각각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라는 걸 보면은, 요거는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 그다음에 이제 논술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을 합쳐서 결국은 우린 수능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 수능에서도 수학을 꼭 100점을 맞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다. 왜냐면 영어 절대평가니까 1등급 맞을 거 되게 당연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요. 진짜 서울 소재권하고 지방대 의대랑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탐 같은 경우도 이제 2과목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많이 차이 나면 한 2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문제, 과탐에서 2문제 합쳐서 한 3문제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게 이제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이제 지방대 의대의 각각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서울 수능에서 수학도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의대에서 치대로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 더 떨었다 그러면 치대 한의대에서 약대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100점이라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수학 100점이 정말 말 그대로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시기별로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시기별로 목표를 잡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뒤에 맨 마지막 목표에서부터 하나하나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100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난 1년 더 할 거야, 2년 더 할 거야 해서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내 100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를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100점이 목표죠. 저때 수능을 보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제 경험상,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상 1년 전에는 92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없어진 거지, 그래도 고난이도 문제는 정말 많거든요.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에서 한 90점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 좀 어려우면 84점의 커트라인이 되는데, 그럼 92점 정도를 받으면 당연히 1등급 컷 안에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기준은 고2 모의고사 기준이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이 내년에 볼 학생들, 그 학생이 올해 수능을 풀어봤는데 92점이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마지막 2문제까지 잘 맞추면서 100점이 만들어집니다. 또 여기서 100점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100점이기 때문에 어쩌다 100점, 어쩌다 하나 틀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100점이 목표잖아요. 의대 가는 것도 운 좋으면 100점 맞아서 의대 가고, 운 나쁘면 100점 못 맞아서 의대 못 가는,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1년 동안에 한 8점 정도가 올리는 게 가능해요.
마지막 10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1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한 80점 정도는 나와야 돼요. 보통 80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정도가 되게 될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년 뒤에 볼 수능을 미리 쳐봤는데 지금 봐서 80점 정도가 맞는다가 되면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이제 1등급 컷까지 쭉 충분히 올라가게 안착을 할 수 있고 거기서 1년 더 열심히 했을 때 100점에 안착할 수 있을 로드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1년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11월 이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수능 수학을 봐보면 한 65점 정도가 나오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 15점 정도가 올라가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 시험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을 봤을 때 저 정도 점수가 나오면 제 경험상 한 단계 한 단계 1년을 지나갈수록 저렇게 점수가 항상 만들어집니다. 이게 갑자기 공부 하나도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죠. 소문도 들어보셨죠. 누구도 그래했다. 정말 드무니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정말 가는 대부분 90% 학생들은 이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막 선행 미리 해야 된다, 공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대에 설명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알려드려요. 제 경험상 정말 의대를 합격시켰던 제 제자들 보면 저 커리큘럼을 다 밟아가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11월에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려면 일단 수능의 출제 과목은 다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한번 봐볼까요? 중학교 3학년 11월에 모의고사를 보려면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투. 그래도 다행히 예전엔 미적이었는데 이제 교육 편제가 그래도 바뀌어서 대입 편제가 바뀌어서 확통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가 완성이 다 되어 있어야지 수능을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난 수학 상하밖에 못했는데 수능을 어떻게 봅니까? 여긴 직접 출제 범위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직접 출제 범위가 수학 1, 수학 2 확통, 바뀐 이름으로는 대수, 미적, 확통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름이 좀 더 익숙하실 테니까 이렇게 각각 모든 과목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커리가 끝내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평균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이제 바뀌는 걸로 공통 수학 1, 2가 될 텐데요. 각각 요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땐 수학 1, 수학 2 바뀐 이름은 대수와 미적이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죠. 물론 뭐 세어고 같은 경우는 되게 더 빡빡하게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제 설명회에서도 대입 개편이 되면서 우리는 미적과 기하는 수능에 대한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대신 내신에서는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정시 100%만 노려가지고 의대를 갈 거야. 이거를 중학교 1학년부터 내가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미적과 기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그래도 좁은 문을 일부러 더 좁힐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내신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조금 힘은 빼긴 하더라도 미적 기하 확통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하나씩 보면 수학 상하를 보통 하는데 진도를 보통 나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복습을 하면 수학 상하 2과목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정말 되게 빨리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수학 상이라는 고등학교 한 학기 과정을 3개월 내에 끝낸다라는 건 정말 잘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 보통 이제 뭐 학년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하루에 공부를 그래도 한 3-4시간씩은 계속 해야 돼요. 이래야지 이게 공부 클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학 1, 수학 2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진도가 2달 나갔다면 얘는 상하랑 조금 더 어렵게 복습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잘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너 왜 4달 만에 하나 못 끝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과정 끝내고 수학 1, 2 끝나면 8개월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기하, 미적을 하게 되면 얘도 한 2달 잡고 확통은 조금 더 수능 출제 범위니까 좀 더 많이 한다 생각을 하고 미적 기하는 조금 힘 빼서 그냥 3과목이지만 2배 했어요. 이렇게 2배 하면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만큼이 있고 6개월, 8개월 하지만 22개월 정도가 돼요. 22개월, 2년이죠, 2년. 2년이 걸려야 내가 고등학교에 보는 출제 과목 또는 내신에서 보는 모든 수학 커리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엔 빠져있는 게 되게 있죠. 중학교 때 내신도 어쨌든 하긴 하잖아요. 내신 되게 아무리 안 챙겨도 그래도 한 2주, 3주 정도는 항상 시험 기간 때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2년은 훌쩍 넘게 돼요. 근데 정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도 실제로 있지만 보통 내신 기간 한 10일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되게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6번 시험이니까 한 10일 정도씩 6번 해서 한 2달이라고 치면 진짜 딱 2년이 되는 거예요. 24개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이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었죠.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완성이 되려면 중학교 3학년 11월부터 22개월, 즉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진도가 끝나고 중등 내신 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1월까지 이거를 완성을 하려면 중학교 1학년 3월에는 수학상 시작은 해야죠. 중학교 1학년 3월에 수학상을 시작을 해야지 고등학교 진도 2년이 하고 이때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니까 내신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한 달씩 잡는다 생각을 해서 8개월까지 잡게 되면 이때는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그만큼 더 피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앞으로 단축할 수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 4학년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항상 뭐 뉴스에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 정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돼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돼서 그런 학생들이 10명 모였을 때 1명이 가는 게 의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수학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수학상을 시작을 하기 위해선 중학교 거를 해야지 수학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상은 어떤 책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냐면 보통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정석 좀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뭐 트렌드가 되게 많이 없어졌기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의대 가서 완전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실력 정석까지 꼭 중학교 때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본 학생들 기준으로 실력 정서가 센 기본적으로 한 번 1회독 할 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심화 1단계라 그래서 보통 일품이나 고쟁이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심화라고 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심화라고 하면 블랙라벨, 실력 정석, 자이스토리 등등을 풀면서 고등 수학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진도 나갈 때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 플러스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를 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이후에 블랙라벨이나 심화 2단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그 2년, 3년 동안에 점수 15점 올리고 8점 올리고 하는데 이런 교재들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이제 고등 수학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1학년에 3월 딱 첫 학기 시작할 때 고등 수학 상을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의 그 다음 2차의 목표가 됐죠. 이게 되려면 중학교 총 6학기를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 저거를 할 수 있죠.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얘도 2달, 1달 정도가 걸려서 총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끝내는데 한 6달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 중학교 거 쉬운데 왜 이렇게 기간은 똑같이 고등 거랑 같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만큼 학생이 많이 어려졌어요. 아까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거 하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거 하는 거거든요. 교재랑 개념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학생이 덜 크긴 했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가 각각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잡게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것도 똑같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겠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끝내고 한 번에 되게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6개월씩 총 3년, 그 다음에 1년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1년 8개월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과정이 끝나고 저희의 목표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3월 전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되면 중학교 진도를 1년 반 거를 중학교 그러니까 3월 시작하기 전이니까 예비 중 2월까지 완성을 하려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는 중학교 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대치에서도 정말 여기보다 더 우린 빨리 하겠다 그래서 정말 빠른 의대반 같은 게 막 4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의대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되려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 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지 그 다음 커리큘럼이 완성되고 그 다음 커리큘럼이 완성되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내가 100점을 목표로 수학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역순으로 쭉 살펴본 우리의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되게 저도 이렇게 딱 설명 한마디만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좁혀서 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100점 만들 자신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학년 2학기 때 저랑 같이 중학교 수학을 진짜 실제 했던 학생들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제 눈에 정말 보여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진짜 얘는 너는 진짜 수능 어떻게 나오더라도 수능 수학 100점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 시작을 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에 수학 시험을 봤을 때 넌 어떻게 나와도 100점이 아니라 넌 운 좋으면 100점이 맞겠다, 아니면 1등급은 그래도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평범한 학생, 여기서 평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평범한 학생인 경우엔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거 진도를 나갈 때 우리 이제 개념원리 보통 생으로 일반적으로 나가고, 중학교 건 막 극심화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A급 또는 최상위 수학 정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요약을 한번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3월에는 고등학교 내신 심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입학했을 때는 그래도 수학상을 시작하는 걸 어느 정도의 목표로 세우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는 중등 거를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지 가능해요. 제가 이거 되게 비슷한 내용을 한 1년 반 정도 전에 유튜브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한 조회수도 한 10,000 넘고 막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역시 학원이니까, 학원 원장이니까 사교육 되게 조장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가르쳐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 되게 좋게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낼 수 있어야지.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보고 정말 많은 경험상에서 나온 이게 진짜 최소로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정말 내가 의대를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도가 빨라졌나 늦어졌나를 한번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100점을 목표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1등급을 목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거는 정말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의 4%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2에서 3등급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봤을 땐 85점, 1등급이 간당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안 나오거나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 바로미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의대 입시는 이렇게 정말 되게 어렵다. 무조건 빨리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다고 100% 다 의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의대 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지. 아니면 의대에 갔던 학생들을 이렇게 거꾸로 역산해서 조사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 모든 학생들이 의대 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의대 입시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에 정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 왜 지금 진도가 늦어졌어? 너 왜 3개월에 끝날 거를 보통 6개월이나 끌고 있어? 중학교 시험부터 100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니? 이런 등등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인만 안 좋아지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6, 7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중간에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한테 계속 잘하고 있다.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열심히 해볼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혼내기만 하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이 근처 학군지를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멋있어 해요. 멋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 근데 조금 놀기도 싶어. 놀고도 싶고 공부도 잘하고 이 두 개가 상충을 하는 거지.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학생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되게 많으니까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안쓰럽게 보지 말고 되게 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엄마나 학원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한다라는 거는 저도 학생들 보면 진짜 실제적으로 안쓰럽기도 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막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보면 막 새벽 1, 2시에 잔다고 어머님들한테 연락이 꽤 많이 와요. 새벽 1시에 자는데 보통 학생들 한 7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6시간,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요. 안쓰럽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저의 눈이나 어머님의 눈으로 안쓰럽게 쳐다보면 학생들은 내가 과하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건가? 내가 오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1시까지, 2시까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너 진짜 대단하다. 되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했구나 라고 알려주면 그 힘에 계속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쓰러워하지 말고 응원과 칭찬을 항상 많이 해주시고 사실 칭찬이라는 게 정말 많이 어렵죠. 그래서 도대체 뭘 칭찬하냐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항상 테스트 보면 테스트 결과도 알려드리고 숙제 평가도 알려드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핑계 삼아서 칭찬하시면 돼요. 점수가 100점이 아니더라도 저번에는 3개 틀렸는데 이번엔 2개 틀렸네? 잘했네? 이만 하더라도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똑같은 과정이 아니더라도 저번에는 한 20개 중에 15개 맞았는데 이번엔 16개 맞았네.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번엔 학생이 17개 맞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요. 근데 15개 맞았는데 다음에 16개 맞았을 때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밖에 더 못 맞았어? 라고 하면 학생이 하기 싫어하죠.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밖에 못 올랐다는 생각이 안 그래도 자기도 힘들고 짜증 날 텐데 혼나기까지 하면 그 뒤로는 더 노력을 안 해요.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응원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이 긴 의대 입시에 대해서 한 6, 7년 동안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설명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